근데 본전 뽑으려고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타이어 펑크였는데 길이 이렇게 울퉁불퉁하니까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핸드폰도 터지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난 거기를 왜 간 거니? 안녕하세요. 언니가 읽어줄게. 박언니 박예스더입니다. 와, 아이슬란드다! 드디어 오프로드입니다. 사실 제가 그 아이슬란드 여행을 생각하면 지금도 도대체 그 위험한 고원지대 한가운데 오프로드를 내가 왜 들어간 건가? 돈이 아까워서였을까요? 크지도 않은데 성수기 오프로드용 차라고 비싸게 빌린 그 차 본전 좀 뽑으려고? 근데 본전 뽑으려고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왜 나는 그 위험한 곳이 그냥 들어가 보고 싶었는지 그 이유는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벌써 막 마지막으로 건너뛰시는 거예요? 과정도 들어보셔야죠. 제가 이 아이슬란드 고원지대에 2박 3일을 머무는데 빙하 투어를 마치고 그날 밤에 이제 고원지대 초입에서 숙박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란드마날라우가르까지 가는 길은 F208이라는 오프로드인데 꽤 알려져 있어요. 이제 그 레이캬비크에서 당일치기로 이제 란드마날라우가르까지 들어가는 그런 투어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쪽은 고원지대지만 약간 이제 이렇게 골들이 있는 곳이라서 그래서 이제 물 웅덩이 그냥 이렇게 푹 빠져서 바퀴 그냥 잠겨가지고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 수십 개의 물 웅덩이를 건너서 란드마날라우가르에 이제 도착을 했죠. 그 란드마날라우가르가 그 수백 년 전 용암이 분출되면서 만들어진 그 고원지대의 그 거대한 라바 필드, 용암 평원의 일부예요. 화산지대, 독특한 땅이 색깔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툰드라 기후잖아요. 이끼류들이 자라는데 또 이끼류들이 또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내고, 산에 군데군데 눈들이 다 녹지 않아서 점점이 박혀 있고, 형형색색의 그런 산에서 색깔을 내요. 마치 모자이크,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들이 펼쳐지면서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가 있는 듯한, 특히 그 라바필드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 용암 평원 지역이 숨막히게 아름답습니다. 돌들이 뭐 울퉁불퉁하고 그리고 막 구멍들도 있고 좀 독특한 그런 모양들의 바위들 나타나면서 이제 여름이니까 뭐가 좀 자라가지고 그리고 군데군데 초록빛도 좀 있고 마치 그 달의 표면을 내가 탐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 곳에서 어쩌다가 이런 꽁 무더기를 만나면 정말로 반갑고 신기하고 또 이 같은 지구구나. 마지막에 이제 자연 온천도 이렇게 즐겼습니다. 란드마날라우가르 온천 유명하죠. 화산지대 지열 온천이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이렇게 이제 좀 자기한테 맞는 온도를 이렇게 찾아다녀야 돼요. 온천에서. 자, 이분이 그날 하이킹 투어 인솔자 스페인 사람인데 아이슬란드가 좋아서 아이슬란드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가이드까지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제가 그 고원지대에서 나가지 않고 그 지역 내륙의 고원지대에서 숙박을 해요. 제가 며칠을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겨우 찾아낸 고원지대 안에 숙박지죠. 겨울에는 완전히 눈에 덮이기 때문에 여름에만 잠깐 문을 여는 그런 숙박시설이에요. 멀쩡해 보이죠? 그렇지만은 뭐 그냥 이것만 덩그러니 이렇게 통나무 방갈로들만 있는 거예요. 딱 가니까 예약이 안 돼 있대요.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 예약을 받았는데 자기한테 전달을 안 해줘가지고 예약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내가 이제 확인 이메일 그거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방을 주기는 줬는데 이불이 없답니다. 그날 밤에 진짜 와드라드 떨면서 잤습니다. 거기서 다음날 제 그 아이슬란드 여행은 물론이고 제 여행의 역사를 통틀어서 아주 역사적인 날, 아이슬란드
고원의 서남부에서 이 동북부로 완전히 내륙 고원지대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F26 오프로드를 탄 날입니다. 이 아이슬란드 오프로드에서도 가장 험난한 길이죠. 위성 사진을 볼까요? 시커멓죠? 무시무시합니다. 자, 당연히 겨울에는 완전히 눈에 덮이는 곳이고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핸드폰도 터지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정보도 없으니까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 길이죠. 난 거기를 왜 간 거니? 제가 거기를 가로지른 날이 2016년 8월 2일이에요. 이게 8월 초면은 그 최성수기잖아요, 관광에. 사실 저는 나처럼 누군가 그 길을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타이어 펑크였는데 길이 이렇게 울퉁불퉁하니까 누군가 지나가면 도움을 받아야지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아무도 안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위성 전화가 없으면 그냥 조난이에요. 거기서 타이어 펑크 나고 이러면. 저는 비싸니까 또 급하게 갔으니까 위성 전화 같은 걸 빌리지도 않았죠. 자, 여기가 이제 F26 도로 초입입니다. 기념사진을 찍고 있죠. 당시에 한국 나이로 14살, 중학교 1학년생 딸이랑 같이 갔는데 딸이 찍어줬어요. 딸은 이거를 찍어주고 바로 계속 잠만 잤습니다. 자, 천진난만해요. 얼마나 험난한 길이 펼쳐질지 전혀 모르고 있죠. 사실 F26 도로를 이제 처음에 탔을 때는 뒤에 차가 한 대 따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한 20분 정도 지나서 뒤를 딱 보니까 차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이 길이 무지막지해 보이니까 얘네들 돌아간 거죠. 그때부터 F26 도로의 이 끝부분 휴게소까지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적막하죠. 근데 사실 적막하지는 않았어요. 길이 울퉁불퉁해가지고 차가 계속 덜컹 난 타이어 펑크 날까봐 운전대를 이렇게 부여잡고 운전을 해서 지나갔죠. 고원지대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화산지대라서 새까만데 호수가 나오면 호수의 물빛이 파랬어요. 이게 이제 지질학적 특징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쩌다가 이런 이끼숲 같은 식물들을 만나면 무슨 사막에서 오아시스라도 만난 것처럼 정말 반가웠죠. 자, 지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죠.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이 바로 이 지점. 뚝방 같은 곳을 지나쳐야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 저 뚝방길 같은 데서 떨어지면 왼쪽으로는 절벽, 오른쪽으로는 물로 빠지겠죠? 저 길이 갑자기 눈앞에 딱 나타나는데 진짜 오금이 저린다는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사진부터 한 장 찍어놨습니다. 아무도 없는 태고쪽 같은 길을 혼자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높은 곳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바로 건너편 산맥의 빙하가 어깨 높이로 쫙 펼쳐지는 거예요. 위성사진으로 보면 제가 아마 여기쯤 있었을 것이고 왼편에 거대한 빙하 보이죠? 그때의 감동을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잠시 차를 멈추고 내려 그 빙하를 바라본다. 이 세상보다 하늘의 일부인 듯한 이곳에서 햇빛에 빛나는 빙하를 본다. 과연 나는 어디에 있는가? 굳이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런 무수한 질문들이 마치 준비된 듯 나를 감싸는 그곳에서, 그 고원의 한가운데서 나는 눈을 뜨고도 마치 감은 듯했다. 완전히 무심한 진공 상태에 있는 듯했다. 완벽하게 혼자였던 그곳에서. 그 F26 끝부분 휴게소까지 차는 한 대도 없었는데 사람을 2명 지나쳤어요. 이따만하게 큰 배낭을 뒤에다 메고 그 고원지대의 오프로드를 걸어서 가로지르고 있는 남자 1명, 여자 1명. 그 사람들은 며칠에 걸쳐서
그곳을 가로지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는 도대체 왜 그 오프로드에 들어갔는가? 왜 들어가 볼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아마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그 영화의 월터 미티가 자신의 꽉 막힌 삶을 잠시라도 벗어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그런 것과도 같은 이유가 아니었을까. 제가 그 이유를 여러분께 공유해 드립니다. 안전하지만 지루한 온로드보다는 무모하지만 흥미진진한 오프로드를 기꺼이 당연히 택하는 나라는 사람의 본질을 끊임없이 죽이는 법을 실패를 거듭하며 처절히 터득해갔고 나는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쳤다. 시인 백석은 말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서 버리는 거라고. 그런데 나는 더럽고 치사한데도 못 버렸다. 세상 따위는 내게 따위가 아니었다.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고 먹고 살아야 했다. 그래서 더욱 지긋지긋했나 보다. 가끔 버리는 기분이라도 느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나 보다. 아이슬란드 오프로드, 길을 벗어난 곳에 있는 길. 내 인생은 꾸역꾸역 포장도로에 머무는 것이었는데 여행길에서라도 잠시 길을 벗어난 듯한 기분을 느끼기를 나는 갈망했다. 다행히 타이어는 펑크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무사히 그날의 최종 목적지였던 고다포스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아이슬란드 다음 편. 내가 만약 아이슬란드를 다시 간다면 그건 오프로드 때문도 빙하 때문도 폭포 때문도 아닌 바로 그곳 때문일 것이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